안녕하십니까. 나정치TV의 윤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병수 시장의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병수 시장은 이제 5대 핵심 공약으로는 지하철 5호선 연장, 김포 한강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GTX-D, 서부권 광역급 철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포에서 강남까지, 그 다음에 한강 신도시 종합대학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한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김포 국제의료센터를 준비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초대형 공공생활문화 인프라를 건립해서 김포 시민들이 뭔가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약사항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김병수 시장이 주민들에게 보인 그 5대 핵심 공약 사항 중에는 5호선 연장이 김포시의 최대 현안입니다. 김병수 시장이 이제 그 2019년도 개통된 그 김포 골드라인 두량 이제 경전철로서는 50만 인구의 김포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교통 인프라라서, 심지어는 그 언론 매체에서는 뭐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김포 시장이 되면서 제일 핵심적인 공약이 5호선 연장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가 발전할 수 있고, 또 김포시가 앞으로 70만 인구를 바라보려면 5호선 연장은 필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런 공약을 내세우긴 했는데, 과거에 시장 시절에 그 5호선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현을 못 시켰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죠. 김병수 시장은 이제 이제 시내 최초 맞춤형 이제 그 국제 메디컬 센터를 유치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기존의 메디컬 센터는 우리나라에 찾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의료 소비에 초점을 맞춰줬다면, 지역 맞춤형 국제 메디컬 센터를 외국인을 비롯해서 김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병수 시장이 김포 공약을 과연 실현시킬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치부 기자로서 이제 그 김병수 시장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에 상황을 보면 굉장히 그 이제 뭐 국토부라든지 뭐 이런 우리나라의 그 정책을 이런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분들과도 굉장히 교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5호선 연장에 대해서 실업무자였던 점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김포시의 5호선 연장이 현실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 장관으로 내정돼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고, 또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당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장도 유정복 장관이 전 장관이 이번에 인천시장으로 당선이 돼서 김포시와 인천시와 그 다음에 서울시가 조우를 하면은 그 5호선 연장은 쉽게 풀어질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김포 민주당 소속의 후보들도 내세웠던 게 건폐장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장이 5호선 연장을 망설였던 이유도 건폐장 문제인데, 사실 건폐장 문제는 5호선 연장이 진행이 되고 한 7년 정도 있을 때나 수면 위에 떠오를 수 있는 업체입니다. 이 건폐장이라는 거는 뭐 혐오 시설이 아니고요. 저도 가봤지만 폐기물
이제 그 공사 현장에서 이제 뭐 이런 벽돌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리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냄새가 나거나 이런 혐오 시설이 아니고 쉽게 물론 이제 소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5호선 인근에 있던 기지창에 있던 그 건폐장을 가봤는데 그렇게 소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7년 후에 5호선 연장이 본격화된 다음에 7년 정도의 그 업체 사장과의 논의 중에서 연장을 갈 것인지 아니면 지역을 갈 것인지 아니면 폐업을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논의해도 될 것을 굳이 5호선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부터 건폐장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걸 진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했다라는 건 핑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김병수 시장이 김포 시장으로서 당선되면서부터 핵심 공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트램이라든지 북부권의 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5호선 연장은 제일 먼저 당선되자마자 준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김포시의 5호선 연장이 곧바로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인선 문제를 두고 비서실부터 이제 업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본격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5호선 연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포가 고향이면서 솔직히 많이 느꼈던 건 너무 김포에 낙후돼 있다라는 겁니다. 김포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가 안 돼 있고요. 거꾸로 서울이나 외지에서 김포로 유입돼서 그 지역 상권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김포로 가면 솔직히 먹을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놀거리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또 인천공항에서 서울을 가려면 김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솔직히 해외여행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하면 중간에 호텔에서 거의 1박을 하거나 아니면 2~3시간 버스를 타고 호텔을 입성하게 되는데 만약에 김포에 그런 좀 괜찮은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이 잘 갖춰진다면 외국인들도 1박을 김포에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김포의 관광지도 하루 코스 정도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또 외국 사람들이 김포에 와서 돈을 쓰면 세수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포시장 김병수 시장이 김포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김포시장이 처음에 시장으로서 출마를 하고 또 공약을 내세운 걸 보면 솔직히 100% 지킬 거라고 저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5호선이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정치의 윤 기자였고요. 윤 기자의 나정치를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구독자 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게 좀 활성화가 잘 되면 게스트도 초대해서 정말 김포시를 위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좋은 모습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